자, 여론 조사 제 별로 믿지 않는데요. 어쨌든 여론 조사가 몇 프로라기보다 동향은 알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정권이 김기식 지금 논란이 가중되는 속에서 이제 이 지금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계속 내려갈 건데요. 지금 댓글 공작은 아직 여론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의 지난 이 한 주 여론조사는 66.8%를 기록해서 4월 첫째 주 68.1%보다 또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 지지율도 조금 내려갔고요. 한국당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식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앙선관위가 오늘 이제 회의를 열고 김기식의 외유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보낸 4개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오후 서너 시, 너댓 시 돼야 답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선관위가 오늘 오후 4시에 이렇게 회의를 한다니 6시나 7시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임종석이 명의로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정치자금 땡처리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힘도 없는 기관 선관위에 물론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선관위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외유 의혹까지도 이렇게 해서 거기에 보내서 질의를 한다? 저는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러면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지난 금요일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말하듯이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위법 행위가 나오면 사임을 할 수 있고 위법 행위가 아니라도 평균 이하의 일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옷을 벗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한 발짝 물러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청와대가 지난 27일 날 느닷없이 홍준표 대표하고 번개팅을 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간에요. 거기에도 김기식 사임 이야기를 홍 대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홍 대표는 1대1로 청와대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지요. 소원은 풀었어요. 근데 각자 자기 말만 했고 각자 자기 말한 것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고 언론 앞에, 또 홍 대표는 자기가 말한 걸 당에 의총해서 말하고, 그렇게 각자 할 말만 한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터진 드루킹 사건이 이 타이밍으로 보면 김기식이 거의 KO 직전에 공을 울려주는 또 역할을 했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 아마 김기식이 최악이었을 건데 그때 딱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언론이 다 드루킹으로 몰려가고 김기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설마 드루킹 사건이 김기식 사건보다 훨씬 덩치는 큰데, 물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김기식이 돼 보려고 소액주주 운동도 시도하고 한 김기식급에는 한참 이렇게 잽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은 사실은 그 사건이 가지는 어떤 비중은 김기식 개인에 대한 비중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선관위에서 어쨌든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이 김기식이 더 이상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관위가 이렇게 이 지금 발표할 내용은 상식적이라면, 최소한의 상식이 있다면 국회의원 재임 중 의정 활동을 위해서만 쓰게 돼 있는 정치 후원금 수천만 원을 사실상 자기 연구소의 특별 회비 명목으로 기부하고 퇴임 후 지가 연구소장 자리에 가서 급여로 챙긴 행위. 이게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는 동료 의원들이 불참할 만큼 노골적이었던 피감기관의 향응성 해외 여행을 나홀로 간 행위에 대해서 선관위가 각각 위법 부도덕 판결을 내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연구소에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자기가 8천 몇백만 원의 월급을 받아간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또 이 비감기관의 여행을 이렇게 향응을 제공받아서 간 것은 부도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거라고 많은 언론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썩어도 이걸 잘못 해석한다면 이 대한민국이 선관위가 앞으로 선거 관리가 되겠어요? 선관위가 아니라 심기관리위원회가 될 건데, 문재인 심기관리위원회. 자, 그래서 일본 사안과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 중앙일보 칼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팩트 자체가 당시도 관행이 아닌 부도덕이기 때문에 이걸 부도덕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라도 위법이라고 판정이 있거나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사임시키겠다는 입장을 낸 만큼 김기식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김기식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 금감원장이라는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한마디로 김기식이 위선도 있고 이중성이 있어서 엄청난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르지 않고 조국 이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조국은 그럴 수밖에 없고, 임종석이 이 문제를 이렇게 오판하고 계속 밀어붙인 데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은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매일 대변인 입을 빌어가지고 김기식의 해외 출장은 공적인 목적의 적법 행위다라는 조국의 입장이나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을 잇도는지 의문이라는 임종석의 말을 소개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임종석과 조국이 헛발질해서 문 정권이 이걸 미련을 가지고 선관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짓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라는 인사위원장 임종석의 형태가 정말로 웃긴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김기식을 자를 수 없으니 선관위 너네가 잘라. 선관위가 인사를 하는 데입니까? 내 살다 선관위한테 이런 문의를 하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런 문의를 하려면 국회 윤리 규정에 원용하고 또 감사원에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는 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에 대한 이런 위법성 사안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라는 부분이지만은 국회에 그러면 윤리규약이니 이런 거는 뭐 하려고 두었습니까? 국회 윤리위원회는 뭐 하려고 두었습니까? 거기에 이런 사항을 질문해서 국회 윤리위원회가 이것은 충분히 비도덕적이다 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고위공무원으로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감사원이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그 감사원 판단 받아보고 그래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되고 난 뒤에 묻는다라는 자체에서 조국하고 임종석은 자격이 없어요. 되기 전에 걸러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무리 금융감독원장이 청문회를 안 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것이 불법인지 비도덕인지를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다가 온 언론이 다 지적하고 온 야당이 다 지적하니 이걸 이제서 선관위에 물어봐서 선관위 판단을 한다라면 임종석과 조국은 눈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자들을 밑에 핵심 참모라고 데리고 일하는 문재인이 불쌍할 뿐입니다. 당연히 문재인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지금 입을 쳐닫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장하성이, 문미옥이, 진성준이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김기식의 후원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권에 열댓 명이 김기식의 후원금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후원금 땡처리의 수혜자들이
이러다 보니 저것끼리 그냥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니까 그런 불법들을 다 눈 감아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는 문 정부 이러다 한국당 지킴이 될라라는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낡은 프레임에 갇혀있고 내부는 질이 멸렬한 한국당이 지방선거의 참패가 예상이 됐는데 김기식 사태나 뭐 이 칼럼에서는 아직 언급은 안 했지만은 지금 드루킹 댓글 공작까지 엮이면서 이 정권이 지금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권이 얼마나 오만하거나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보는가가 임종석과 조국의 행태에서 역력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 이제 선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다. 즉 지금도 수치로 보면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대부분 다 이기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선거 때까지 이렇게 굴러가면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이 언론의 이야기예요. 자, 한국당은 아무것도 못하고 방향도 비전도 철학도 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내부도 엉망진창이에요. 뭔가 대선에 진 거는 진 거고 탄핵당한 거는 탄핵당한 거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도 비전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한국당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 정권이 저절로 지금 한국당을 이렇게 세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적당히 적폐청산하지. 지금 적폐청산한 내용이 다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부패를 이야기했는데 김기식의 부패는 어지간합니까? 자, 댓글 공작을 이야기했는데 적어도 댓글 공작에 걸리지요. 그래서 앞으로요, 자기들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을 향해서 휘둘렀던 칼이 자신들한테는 전부 더한 아마 칼로 날라올 겁니다. 부메랑이 되어가지고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일 몇 센치씩 파는데 요즘은 막 몇 메다씩을 파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정치에서 슈퍼맨은 없습니다. 지 아무리 잘나도요, 잘날수록 정치는 더 시끄럽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잘난 놈이 진짜 못난 척하고 기어다녀야 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났다고 그리 외치고 다녔으니 이제 그 잘남의 끝이 지금 보이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오후에 두 사람이 갑자기 문재인, 홍준표가 만나가지고 회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조사해보고 위법사항이나 도덕의 평균치 이하가 되면 내보낼 수도 있다라고 사태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홍준표 앞에서 기왕 나갈 김기식 문제에 대해서 잔뜩 생색을 내놓고 저거들은 김기식을 나가라 하면 김기식한테 물리니까 선관위에 이렇게 미루고 검찰에 미루어가지고 김기식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다음에 김기식 하나 내보내놓고는 이왕 죽을 김기식을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김기식 시체 장사를 했다고 봅니다. 한국당에다가. 그럼 한국당은 1대1로 만나주는데 시체 사가는 가격을 자신들이 부른 것처럼 되니까 생색을 엄청 낼 수 있겠죠. 홍준표 대표는 문 대통령 보고 혼자 좀 만나게 해주라고 지금까지 애걸복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만나서 그 앞에서 홍 대표는 또 자기 이야기를 했지요. 청와대는 홍 대표도 남북 대화나 미북 회담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의견차가 있었다고 청와대는 발표를 했고 홍 대표는 강하게 주장했고 대통령도 자기 주장을 했다. 그래서 북핵 폐기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했고 홍 대표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 미북 정상회담 6개월에서 1년 사이죠. 완전 북핵 폐기 전 제재 완화 반대, 한미 동맹 강화 조치,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 사임, 그리고 김기식 사퇴 등을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헌철에 지방선거 중립 등을 이야기를 했지요. 자,
뭐 개헌 철회 지방선거 중립 하나만한 이야기고 청와대 경제수석 무슨 사임 국민들이 무슨 경제수석이 누군가 이름도 잘 모르는데 뭐 홍장표입니까 누굽니까? 그 무슨 뭐 의미가 있겠으며 더 나아가서요. 홍 대표 입장에서는 단신이 이 북핵 폐기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해야 된다. 제재 완화해야 된다. 미국처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했던 말이잖아요. 평화협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면서 평화협정을 북한하고 이렇게 합의하고 온다면 평화체제를 합의하고 온다면 우리는 탄핵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적어주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홍 대표의 말 속에 평화협정을 맺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적당히 가서 때우고 왔는데요. 본인은 아마 1대1 만난 것만 하더라도 자, 이제 나를 파트너로 인정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위치가 제1야당의 위치고 대통령하고 1대1로 이야기하는 위치다라고 허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기식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오늘 김기식이 저축은행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해서 계속 의무를 수행하겠다. 즉 원장직을 계속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뻔뻔하기로 말하면 이 보통이 아닌데요. 자, 지금 한국당은 김기식하고 댓글 공작 이 두 개만 끌고 가도 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 기본 점수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홍 대표 참 재수 하나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 정권은 누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지 스스로 무너진다. 왜 지 스스로 무너지느냐? 자, 김기식을 임명을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임명하는 첫날, 김기식? 이거 문제 될 건데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한번 보세요. 댓글 공작은 저것끼리 고발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다시 이 사건을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고발 안 하죠. 걔들을 만나겠지요. 총영사나 일본 대사는 안 된다. 밖에 자리 하나 줄게. 거기 가 있어라. 그래가지고 조용한 어떤 짭짤한 자리 많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준다고 하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답이었지요. 그런데 정권을 잡고 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자리 하나 줘갖고요. 한 2년 끌고 가다가 그때 가서 또 다른 자리 하나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런 친구들은 처리하는 게 답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잡았는데 이 새끼 뭐 별것도 아닌 놈이 달라들어 확 밟아버려. 김기식은 우리 편이니까 끝까지 끌고 가. 이제 이런 식으로 김기식과 드루킹을 처리하는 데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지 않습니까? 김기식은 그야말로 진골성골이고 드루킹은 육두품도 못 됐지요. 그러니까 정권의 오만함이 드러나면서 스스로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거 수습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지금 김기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KBS 사장 양승동입니까? 뭐 세월호 벌어진 날 노래방에 갔다고. 그렇게 세월호를 갖다가 신앙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세월호가 이렇게 가라앉는 날 노래방에 갔다고 하면 그날 아침에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애들이 거의 다 죽었는데 그날 오후에 노래방에 가서 유행가를 불러댔다면 좌파의 기준으로 봐서는 시켜주면 안 되지요. 자, 한국당은 이 김기식하고 이 공작, 댓글 공작에 대해서 특검 청문회 국정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김기식 문제는 문재인, 당신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당신이 책임지기 싫으면 임종석과 조국을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 공작 부분은요. 적폐청산 정권에서 그야말로 가진 도덕성 맞게 이 문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도 해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되고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기 바랍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공작 의혹을 가지고 당신들이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정원 여직원 청문회에 끌어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댓글 공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